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여기는 그리스 마라톤이고 오늘은 토요일 그리고 오전 11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태양빛이 너무나 강렬한 34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고 밤낮으로 일교차가 조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의 온도는 완전 한여름이다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여전히 바다에는 외국인들은 많이 떠났지만 현지인들이 계속 바다의 수영을 즐기는 이런 모습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 여행을 계획하신다 하면 7, 8월은 반드시 피하시기를 얘기를 드리고 싶고 9월달이 여전히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계절이면서 조금 더 조용하게 편안하게 그리스 여행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여행은 9월달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획을 하신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스인들 또한 이탈리아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가족애가 끈끈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그리스인들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국에 이전에 그 가족애, 자, 그 가족애가 잘못하면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옥죄이는 변질된 가족애로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파탄을 일으키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굉장히 가족애가 강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내 남편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 가족이라는 전체의 하나의 단체와 내가 연을 맺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스에 대한 조금 더 많은 그 히스토리를 조금 느껴보시고 난 다음에 이 결혼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가족애가 굉장히 끈끈하다. 굉장히 끈끈함을 넘어서서 조금 이렇게 오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디 가도 사람 사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결혼한 여자분들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이렇게 앓고 계시는데 여기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댁과의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그것이 바로 너무 끈끈한 가족애가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단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인생의 공부 주제는 부모의 업보 자식에게 전달된다라는 주제로 이것 또한 가족애가 너무나 지나쳐서 또는 변질된 가족의 사랑이 하나의 불러내는 그런 어떤 단점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부모의 업보 자식에게 전달된다. 오늘 두 가지로 간단하게 어떻게 해서 부모의 업보가 자식에게 전달되는지 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주에 인성 과다된 사주가 있습니다. 인성은 어머니의 모습, 토탈로 얘기하면 부모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주에서 인성이 많아서 문제가 된 사주가 꽤나 많습니다. 이렇게 사주 속에 인성이 과다된 경우에 부모의 어떤 사랑이 넘치거나 또는 부모의 사랑이 전혀 없을 때, 너무나 부족할 때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하나의 모습이 바로 사주 속에 인성이 과다된 모습의 사주 구조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나의 어떤 운명의 길도 있지만 나의 이 운명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운이라는 것도 있지만 특히 인성 과다된 분들은 부모의 이 잘못된 어떤 업이 자식에게까지 연결되기 쉬운 조건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 타입입니다. 인성 과다된 잘못된 경우가 두 가지 타입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인성 과다, 부모의 사랑이 너무나 넘쳐서 부모의 인생은 내팽개치고 모든 것을 자식에게 올인해서 급기야는 자식을 망치게 만드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옛날의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로 올라가면 이 인성 과다의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적인 부모의 희생, 특히 어머니의 희생이 마치 아름다운 어떤 그 인생에 꽂힌 것처럼 과대 포장되어지고 잘못 포장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자, 이렇게 부모의 인생은 모두 내팽개치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올인할 때 이것이 바로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까지 물려가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망치게 되는 모습이 바로 인성과다의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 인성과다의 또 다른 모습은 부모가 마땅히 주어야 될 사랑을 자식에게 주고, 부모가 마땅히 주어야 될 자식에 대한 관심을 주어야 되는데, 자, 이것을 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을 방치한다든지 또는 자식을 나의 성공과 출세를 걸어가는 길 위에 자식의 인생을 이용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인성과다의 사주에서 많이 나옵니다. 하나의 부류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란 이 이름으로 과다하게 그 에너지를 퍼부어서 자식이 잘못되는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마땅히 주어야 되는 자식에 대한 에너지를 주지 않음으로써 자식을 나의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재료로 삼는 이런 부모, 이 두 가지가 바로 인성과다의 잘못된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업보까지 자식에게 물려가는 케이스가 인성과다된 사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 자식 관계에 있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0점의 자리에서 제대로 인생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과한 어떤 부모의 사랑이라든지 또는 부족한 부모의 사랑이 결국에 자식을 망치게 만듭니다. 자, 자식이 이렇게 망하게 되면 가장 큰 가슴에 상처를 받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모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자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자식의 운명도 있고 자식의 어떤 운도 있지만, 부모의 일은 사주 속에 인성과다로 놓여져 있을 때 부모의 업보가 자식에게 이렇게 영향을 크게 미침으로써 자식의 길을 모두 다 막아버리는 하나의 정말 아픈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부모의 업보가 자식에게 전달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주에서 인성과다된 모습입니다. 이 인성과다된 사주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필히 부모로부터 일찍 독립을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부모 또한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이 생에서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자식을 위한 길이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21세를 기점으로 부모와 자식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야 됩니다. 자식이 나의 둥지에서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부모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사주의 인성이 과다돼서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과다한 사랑을 주었고, 또 어떤 부모는 마땅히 줘야 될 이 사랑을 주지 않고 관심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야 되는 길을 자식의 인생을 내가 가야 되는 길에 재료로 쓰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언제 결과로 나타나는가라는 겁니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나의 잘못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모의 지나친 사랑, 인성과다된 이 모습, 부모의 어떤 부족한 사랑, 자, 이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부모 나이 60에서 70, 그리고 자식 나이 30에서 40이 딱 되면 부모가 인성과다로서 자식에게 얼마나 많은 잘못된 어떤 왜곡된 자식과의 관계를 유지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결과가 이 나이에 딱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식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막혀버리고 자식이 뭔가를 조금 기회를 잡은 듯 한데 또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뭔가가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혼을 해도 또 이 결혼이 온전치가 않고 여러 가지가 자식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나의 큰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굉장히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부모의 나이 6, 70이 되었을 때, 자식의 나이 3, 40이 되었을 때 부모의 업보가 고스란히 자식의 운명석으로 들어올 때, 자, 이 나이대에 고스란히 들어오는데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고 자식이 막혀버리고 자식이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결국에 이 모든 자식의 어떤 아픔을
부모인 내가 고스란히 받아내야 됩니다. 이제 100세를 살아가기 때문에 6, 70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년의 나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자식이 잘못된 것이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100세까지 산다라고 할 때 거의 20년, 30년 이상을 자식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고통받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전에 자식에게 얼마나 무엇을 잘못했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적표가 이때 도착한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자식에게 뭔가 잘못했구나, 자식에게 나는 사랑을 준다고 줬는데 이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또는 어떤 분은 내가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을 주지 못했구나, 너무 무관심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내가 깨달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나의 좋지 않은 이 업보가 자식에게 더 이상 대물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타인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덕을 쌓고 타인으로 관심을 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자식에게 관심을 보일수록 자식은 더 잘못되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더욱더 아프게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업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부터 타인을 향해서 덕을 쌓기 바라겠습니다. 덕을 쌓고 덕을 쌓고 덕을 쌓다 보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고마움과 존경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존경과 고마움이라는 에너지가 자라나서 이제부터 자식의 앞길을 하나하나 열어주는 재료로 변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업보를 자식에게 더 이상 전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타인을 향해서 덕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과 깨달음은 다시는 그런 씨앗을 만들지 않게 하는 하나의 큰 어떤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 반성하고 타인에 대한 덕을 쌓는 시기로 돌아가실 때 자식의 운명은 이제 조금씩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내 자식이 이렇게 안 풀릴까? 내가 더 도와줘야 되나? 내가 더 많은 돈을 보태줘야 되나? 내가 더 많이 이 자식을 간섭을 해야 되나? 자, 이런 잘못된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21세가 되면 부모는 자식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야 됩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새가 둥지에서 이제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우리 인간의 법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둥지에서 날려보낼 수 있는 부모만이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모습으로 법칙대로 우리는 큰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모의 업보 자식에게 전달된다라는 주제로 오늘 인생의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이었습니다.